경기도의 한 애견 카페 진입로에 2m 높이의 울타리가 세워져 손님은 물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물도 다 돈을 주고 사서 쓰는 물인데 좀 불이 네, 대표님 오늘 재판 어떠셨어요? 재판, 야, 내가 재판 받았냐? 재판이 어떠냐고 그러게. 재판을 방청하러 온 거예요. 누가 보면 오해하겠다. 내가 형사재판 받는 줄. 소감 어떠셨어요, 그러면? 대단하신 분이네. 변호인단을 3명을 법정에 세웠어. 물론 이제 변호인 선임계를 낼 때는 법무법인 뭐 여러 명 있는 데를 선임하면 이름을 여러 명 넣긴 해. 몇 명씩 넣어, 이름은. 근데 재판 날짜에 출석하는 건 1명이야, 보통. 여러 명이 출석하는 경우는 뭐 어떤 정치적으로 좀 큰 사건이나 아니면 뭐 기업인들 사건이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진짜 역할이 필요해가지고 한 2명을 선임해서 따로따로 돈을 2번 냈어. 뭐 이런 경우에 2분이 나와. 근데 3명이 나오더라고. 우르르 해가지고. 저도 3명 나올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거는 때려 죽여도 징역을 안 가는 죄야. 네네. 쉽게 말해 작은 죄라고. 네. 맞아봐야 벌금이야, 이거는. 집행유예 나오기도 힘들어. 더군다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아까 들었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큰 처벌이 나오기 힘들어. 교통방해죄랑 업무방해야. 근데 변호인은 형사재판에 3명을 세울 정도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인정이다, 인정. 나한테 그랬거든? 저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돈 많은 사람이네. 야, 대단하다. 자, 여기 재판을 이제 이렇게 방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 원래는 형사재판에 피해자가 이렇게 오지 않아. 우리나라의 사법에 좀 문제인데 형사재판에 피해자를 동참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실제로 원복이 돼야 되고 피해 회복이 되기 위해서 이게 고소를 하는 건데 정작 얘를 처벌하냐 안 하냐는 그냥 재판부와 검찰의 싸움이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아무튼 내가 오지 않는 게 맞아. 근데 갈 수는 있지. 뭐 내가 가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네네. 피곤할 뿐이지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저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를 체크해가지고 내가 피해자니까 피해자 탄원 형식으로 서면을 낼 수가 있어, 서류를. 그래서 내가 반박을 일일이 할 거야. 뭐 검찰이 좀 힘드시지 않게, 검찰님이 바쁘신데 굳이 힘드시지 않게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도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업무방해를 보니까 부분이 인정을 하고 있어. 근데 업무방해를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서류 준비를 아예 뭐 검토를 못하고 왔어, 애들이. 네네. 그래서 기한을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그럼 자기네가 법리 검토를 해서 오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재판 날짜가 잡혔으면 미리미리 서류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올 때 증거자료 이런 거 다 들고 와야지. 변호사 3명이나 붙여가지고 태도가 아주 야. 그래서 요는 업무방해를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대. 호웃음이 나더라고. 법정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니 입구를 펜스로 막았어. 네. 손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보니까 드라이빙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중학생을 들여다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거야. 100명은 100명 못한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쵸. 그거를 물론 변호사분들도 그게 숙명이지. 뭐 살인자가 와서 나를 변호해라라고 해도 선임계를 내면 어떤 식으로든 변호를 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운명이니까 숙명이니까 그런 거 이해를 해. 참 그런 데서 현타가 올 거야. 변호사님도 젊은 사람이던데 3명 중에 젊은 사람이 발언을 하더라고. 네, 맞아요. 제가 아무래도 막내니까 하겠지. 누가 봐도 입구를 막아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해놓고 의도적으로 네. 그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니 문제가 있잖아, 그지? 그쵸, 살짝 문제가 있죠. 장사를 못 하는데 장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게. 네. 이런 걸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자 탄원서로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시점부터 장사를 못했고 아예 그래서 문을 닫았고 지금 휴업계를 냈습니다 해서 휴업계 첨부하고 내 내용 쫙 넣고 뭐 그 전에 나왔던 매출 자료 이런 거까지 내가 첨부해가지고 내주면 검사님이 편하지. 미리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방청을 하시는 거네요. 무조건 처벌시키려고 하는 거야.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저게 큰 처벌은 안 나오지만 네. 나는 저게 유죄 취지로 딱 선고가 되면 물론 항소하고 아마 상고까지 하실 것 같아, 스타일 보니까. 그럼 한 1년 더 가겠지? 네. 난 괜찮아. 그 기간 동안에 쌓인 내 손해를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 한 번에 모아가지고. 진짜 대표님 집요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것 같아요. 내가 이기는 싸움이니까. 이게 그래. 싸움이라는 게 사실 끝까지 가서 서로한테 득이 없거든? 이거 뭐 싸워서 이겨가지고 득이 없어. 네. 네가 어쨌든 우주에서 이렇게 보면 네네. 다 먼지 같은 존재들이잖아. 그쵸. 이 싸움에서 먼지 대 먼지가 싸워가지고 이겨봐야 이게 뭐 큰 흐름이 생기거나 뭐 내가 뭐 1억 천금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집요한 사람이고 당신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 정도만 딱 내가 비쳤으면 사실 빨리 화해를 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난 이 싸움 무조건 이길 거야. 왜냐하면 저분이 끝까지 갔으니까. 그쵸. 근데 내가 느꼈을 때 저 사람도 되게 집요한 사람이거든. 나도 저 사람을 법정에 세우기까지 불기소가 3번 나왔어. 내가 3번을 재정 신청, 그러니까 검사가 무죄다라고 내렸을 때 내가 다시 보완해가지고 서류 넣어서 다시 올리고 3번을 해서 저 법정에 세운 거야, 내가. 네네. 유죄 취지로. 이해시키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설명하고 왜 이게 영업방해가 됐는지, 그다음 왜 이게 교통방해죄가 되는지,
저 사람도 안 된다는 증거가 있었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네네, 그쵸. 그걸 내가 깨트리려고 내가 3번을 검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넘게 만에 법정에 세운 거란 말이야. 네. 나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내가 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면에서 적이 되면. 근데 보니까 저분도 집요한 사람이야. 저도 보니까 성향 자체가 두 분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 중간에 계속 내가 화해 제스처를 취했고, 직접 연락도 했고, 문자도 보냈고, 내가 비용도 다 충분히 드리겠다고도 했고, 재판을 하면서도 네. 재판을 조정을 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비용으로 2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 자리에서 입금해줬어, 다음날. 화해 조서를 쓴 거야, 우리가.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문구를 쓰면서 뭐 구획을 뭐 정리한다, 아무튼 이런 문구를 썼어. 납세비 같이. 별 생각 없이 오케이 한 거야, 우리는. 그걸 근거로 문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펜스를 치겠다 이래가지고 화해를 하고 나서 다다음 주인가에 펜스를 쳐버린 거야. 영업을 아예 대놓고 못하게 한 거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업 못할 줄 안 거야. 저분은 아마 그러면 내가 숙이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실제로 내가 숙이고 들어갔고 죄송하단 말은 내가 안 나오더라고. 자기는 우리가 거기다 쓰레기를 막 버려서 그랬대. 개소리야. 우리는 거기에 맨날 청소시켰고 우리 때문에 거기를 정리정돈을 했어. 상식적으로 거기가 카페 문 앞이야. 거기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막 하겠니? 쓰레기가 있은 적이 없어. 근데 뉴스에서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제가 펜스를 쳤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청소를 시켜야죠. 펜스를 치냐? 나는 우리 사무실 청소도 내가 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사무실 청소를 외부에 맡기는 사람이야. 직원들 안 시키고 왜? 똑바로 안 하니까 직원들 시키면. 네. 내가 하물며 외부 손님이 오는 카페를 내가 얼마나 잘 관리했겠니? 괘씸하다 그랬어. 굉장히 피곤해졌네요, 진짜. 이 싸움이야. 칼을 들었으니까 이겨야지. 이겨야 되는데 사실 이제 끝까지 가서 뭐 민사 청구하고 막 해가지고 돈 얼마 받아내고 뭐 물론 적은 돈은 아닐 거야 청구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세상 살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남한테 또 아프게 하는 거잖아. 그게 어떤 식으로든 또 사람이 돌아오더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야. 이 형사사건 내가 일단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끔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칼자루를 줄 수가 있어. 민사청구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이 담보를 내가 손에 들고 있잖아. 그 정도는 들고 있어야 내가 저분하고 대화가 좀 될 것 같아. 옆에 소개할게요. 나랑 같이 메르블루 카페를 운영했던 김성원 대표야.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나보다는 실무를 훨씬 많이 받고 사실상. 오늘 안산 지원에 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을 땅 주인분이 길을 막으셔서 영업방해죄랑 일반교통방해죄 재판이 잡혀서 오게 됐습니다. 변호인단 막 3명 화려하게 꾸려가지고 심정이 어때? 죄를 지은 건 없는데 제가 막 죄인이 된 것 같고 되게 당혹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성품이 워낙 이제 좋은 친구라 나는 사실 일이 터져도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제일 직원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했고 이 친구가 실무도 사실 거의 10이면 8을 이 친구가 봤기 때문에 나보다는 더 애정이 있었을 텐데 매장에. 재판이 1년 6개월 만에 열렸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고소장을 넣었을 때 기각 처리됐었거든요. 근데 되게 참담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발품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정말 힘들게 이 재판이 잡혔다고 했을 때 하늘에 빗줄기가 조금 보이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오늘 변호인단 3명을 만나니까 예. 왜냐면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 사건 접수를 하고 나서 형사 가해자도 아니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혼자 4번, 5번을 다녔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같이 가서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했지. 이제 마무리할 때만. 저는 별로 고생한 게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보니까 변호사를 3명이나 샀으니까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나. 아까도 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뭐 무죄가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 또. 항소하고 또. 뭐 이제. 어차피 항소해야 돼. 스타일이 항소할 사람이야. 유죄 나와도. 그러면 오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세요? 뭐 오늘은 뭐 결과는 없고 보통 첫 기일에는 변호사들이 뭘 준비를 잘 안 해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뭐 인사하고 소개하고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기한을 많이 주세요. 뭐 항상 패턴이 이렇거든. 넉넉하게 시간을 달라. 아직 뭐 검토를 못했다. 뭐 똑같이 얘기하잖아. 7월 중순이 지나서 시간을 많이 줬네. 한 달 넘게 줬네. 다음 재판에는 이제 증거자료 첨부나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야 변호사가. 그때 이제 봐서 조목조목 우리가 반박할 것들 준비해가지고 반박하면 돼. 그리고 이런 의지가 필요해. 재판장이 봤을 때도 피해자 탄원 서류가 계속 들어오네. 보완 서류가 계속 들어오네. 아 얘네 진짜 피해가 크구나 라는 걸 사실 알려주는 거거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형사 피해자들이. 형사 재판의 문제는 우리같이 법을 좀 알고 대응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재판이 열리는지도 잘 몰라. 통지가 안 가는 경우도 많아. 제 혼자 재판 받는 거야 그냥. 저 아줌마 혼자 여기 와서 재판 받고 변호사들이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판결 나오고 처벌 나오면 끝이야. 당연히 언제 재판 열리니까 너도 올 거면 와라. 얘기할 거 있으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 알려주면 좋은데 피해자한테. 안 그렇거든 보통. 형사재판 피해자로서 만약에 이제 재판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구독자분들께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예전 자료들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료들을 유지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찾는 게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카톡 내용이나 뭐 이런 문자 내용이나 통화 녹음은 꼭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기반으로 이렇게 시청이나 뭐 관공서 찾아서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파헤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항상 자료를 직접 준비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간단해. 변호사도 우리만큼 못해. 본인 사건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 나한테 없으면 변호사한테도 없어. 당연한 거잖아. 내가 넉넉고 변호사님 다 해주세요 하잖아. 그 사건 망쳐. 이 사건이 딱 그런 사건 중에 하나. 이거 변호사한테 맡겼으면은 저 사람 무조건 무죄 나왔어 벌써. 여기 재판장에도 못 세웠어. 서건이가 그래도 자기 일이고 나도 내 일이고 하니까 서로 가서 하고 막 마지막 조사 갔을 때도 그 담당 검사도 재정 신청이 내려왔으니까 조사를 했지. 걔도 무죄라는 취지로 처음에 조사를 막 시작했었잖아. 예. 우리가 제대로 된 막 이런 에피소드랑 막 이런 팩트들을 짚어주니까 듣다가 본인도 그러더라고. 무슨 사람이네 이 사람.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사법 체계가 우리의 억울함을 막 되게 대신해 주지는 못해.